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현대 ADM을 말씀드립니다. 자, 여러분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실적에서 뭔가 하자가 있는 건지 아닌지 이걸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지금 현대 ADM은 페니트리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실적이 크게 상관은 없어요. 하지만 일단 이 임상권과 관련해서 중요 결과를 도출하려면 상장을 유지를 하고 잘 버텨가야 됩니다. 실적이 뭐 좋은 건 기대 안 해요. 네, 하지만 수치가 뭐 잘못돼가지고 어떤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체킹을 해야 됩니다. 실적 발표를. 그거하고 페니트리움 건과 관련한 주가 예상. 네, 요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. 네, 수치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중요한 시간이죠. 네, 꼭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. 그리고 영상 후반부 말미에는 대박주도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요거 매매 잘 하셔서 대박 내는 매매도 하셨으면 좋겠다. 네, 그런 생각입니다. 자, 그럼 현대 ADM 말씀을 드리는데요. 여하튼 그 중요할 때 제가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성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 이 수급 재료와 관련돼서 급변화하는 상황이 항상 나타납니다. 현대 ADM은요. 특히 그 중소형 계통의 종목이기 때문에. 자, 이 부분은 제가 장중에 정보와 사인을 드리니까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드리니까 여러분께서는 현대 ADM 입장 자,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. 네, 이렇게 꼭 문자 주세요. 아시겠죠? 자, 지금 우리가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좀 있습니다. 네, 그건 뭐냐면요, 여러분. 일단 이걸 보셔야 돼요. 요약 재무 정보를 현대 ADM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요거 연결 재무제표로 봐야죠. 네, 요거로 한번 봅시다. 이거 연결은 안 되죠. 그러니까 개별 재무제표죠. 개별 재무제표. 여기서 보시는 것은요. 우리가 특히 볼 것은 이 자본 총계입니다. 자본 총계 잘 보세요. 107억이죠. 107억. 3,500만 원 정도 됩니다. 107억. 이 자본 총계에 대비해서 손실이 물론 날 수도 있는데 이 손실률이 이게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손실률이 50% 이상이 3개년 중에서 2개년 정도가 해당이 되면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. 그죠?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일단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. 그죠? 일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임장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. 사실. 네, 그죠?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. 일단 자본 총계가 그러면 107억이다. 그러면 여기 이제 물론 실적은 좋지 않을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. 하지만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을 보면 84억이란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107억 중에서 마이너스 84억이에요. 그러면 이게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률이 50% 이상이 됩니다. 그죠? 그러면 이 전년도에도 그렇다면은 그 문제가 돼요. 그죠? 요걸로 봐야 되겠네요. 뭘 봐야 되냐면 누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손실률이 단기 순손실이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률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. 102억입니다. 그죠? 102억. 그러니까 107억이 자본총계인데 102억이 손실이다. 그러면 이거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률 50% 이상에 해당됩니다. 그러면 이번에가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 작년에 작년에도 50% 이상이 되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3개년 중에 2개년 동안 순손실률이 50%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 부분을 잘 봐야 돼요. 자본금은 43억입니다. 24년도에 작년도에. 그리고 이게 단기 순손실률로 일단 대충 봐도 이게 마이너스 222억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자본 그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률이 24년도 그리고 이런 추세라면 25년도 50% 이상의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률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불리하잖아요. 그죠? 네,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여기 보시면 CB가 주식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. 이게 여러분
9월까지 전환 가능 주식수가 333만 주였어요.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184만 주 정도가 지난번에 전환 청구가 됐고요. 여기에다가 요번에 128만 주 정도가 또 전환 청구가 됐어요. 그러니까 312만 주. 그러니까 요 남아있는 게 거의 다 전환이 된 겁니다. 그러면 이거는 부채가 줄어들면서 자본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 부분이 결국은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률 요거를 만회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죠? 만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CB가 상장된 건 좀 안타깝고 이제 물량 압박이 되긴 하지만 이번에 3회차 CB는 거의 다 나와가지고 앞으로 CB의 주식 전환 물량 부담으로 인한 마이너스 요인은 일단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. 그죠?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률 그것이 좀 개선이 되면서 현대 ADM이 관리 종목 지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. 그죠? 이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적은 나쁘게 나왔습니다. 그죠? 근데 우리가 실적을 지금 기대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임상권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 실적이 나쁜 것이 하자가 일단 없다고 한다면 임상에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. 그죠?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CB가 주식 전환이 됐기 때문에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률이 50% 이상이 좀 개선이 될 거예요. 물론 이제 올해가 지나가 봐야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한 부담은 좀 많이 경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다만 페니트리움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다 발표가 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뭐 또 다른 건에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좀 휴지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아쉽다는 거죠. 그죠? 예. 그래서 지금 반등을 최근에 거래 없는 상태에서 할 걸로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했어요.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것은 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조금 또 등락파를 거치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제 말씀의 취지를 잘 아시겠죠. 예. CB가 주식 전환된 게 부담이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본이 충실화되면서 그 부분이 일단 현대 ADM의 재무적인 부분에 상장 유지에 유리하다는 그런 측면이죠. 하지만 이제 페니트리움 거는 조금은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,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하튼 요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추가적인 정보와 그리고 수급을 보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현대 ADM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소상히 그 다음 정보와 판단을 빠르게 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, 여러분들이. 그렇지 않으면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아요. 현대 ADM 입장.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같이 가면서 판단을 드리면 될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꼭 문자를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. 그렇게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.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어요.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. 자,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. 가격대는 적절합니다. 10,000원에서 한 20,000원 정도.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, 여러분.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.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.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. 자,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.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.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. 그리고 좀 흔들리면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.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. 얘네들 차례예요. 얘네들 차례입니다.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
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죠?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뭐 1,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?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. 1, 2개월이 아니에요.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.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. 그죠? 네,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. 이겁니다, 여러분.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. 자,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. 자꾸 줄어듭니다. 급건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. 이게 특징적입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.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, 여러분.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. 네.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.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. 아시겠습니까?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. 부채 비율은 뭐 10 내지 30%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,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뭐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.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.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, 여러분?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예. 요겁니다, 여러분.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.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여러분.